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 비슷해요.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기저질환들 같은 것도 모두 잘못된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너무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탈모를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탈모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나이 들수록 피부도 좀 얇아지고 뭐 주름도 생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탈모도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유전적 영향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빠른 거고, 어떤 사람은 유전성이 없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도 조금 더 굵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머리는 조금씩 얇아지는구나. 요거를 각각의 조건에 맞게 해결책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최근 5년 사이에 탈모 인구, 탈모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진료비도 거의 막 50% 가까이 늘은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이만큼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좀 탈모인가? 아니면 머리가 빠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라면 민간요법을 하거나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마시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빠른 시일에 병원에 오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인의 필수죠. 뭐 김치랑 청국장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논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김치 청국장 같은 데 포함된 어떤 유산균들, 우리 모낭, 모발 주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실제로 막 모발 개수도 증가하고 모발의 굵기도 증가시키는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예요. 이 채소에는 다양한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성분들이 있어갖고 탈모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들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시금치, 파프리카, 당근, 토마토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잖아요. 몸 건강도 좋고 탈모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신선한 과일이에요. 신선한 과일에는 우리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비타민 C, 뭐 레몬 같은 거, 뭐 비타민 E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항산화제 요소로서 탈모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은 비타민 B에 우리 막 비오틴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모발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탈모에는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타민 섭취가 탈모를 막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많이 드시면 탈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많이 드시는 견과류예요. 우리 호두, 뭐 잣,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나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뭐 등푸른 생선에도 들어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탈모 방지 예방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도 맑게 해주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모낭 주변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서 모낭 주변을 건강하게 하면서 탈모를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포장되어 나오는 견과류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 뭐 OTT 같은 거 보면서 우리 하나씩 집어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뭐 호두나 땅콩, 아몬드 이런 거 시중에 파는 것들 사서 드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또 편리하게 잘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해조류예요. 해조류. 뭐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죠. 해조류에는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요오드 성분은 DHT 우리가 합성 억제라는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남성형 탈모에서 우리가 DH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거든요. 이게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기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된 김, 다시마, 해조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은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드시면 막 피지선 같은 게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정량 해서 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검은 콩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뭐 탈모를 막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드시더라도 좋으니까. 예. 그 검은콩 맛있잖아요. 잘 드시면 좋은데 우리 검은콩에는 뭐 이소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도 있고 뭐 L아르기닌 이런 성분들도 있어서 탈모 방지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아미노산, 또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은 모발 성장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 많이 드시는 것이 탈모 예방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탈모에 좋은 음식들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음식 중에서 아주 자극적이거나 몸에 안 좋아 보이는 음식들은 별로 없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몸에 좋은 음식 먹으시면 돼요. 딱 봤을 때 너무 기름지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드시는 것들이 몸에도 좋지 않고 탈모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 비슷해요.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기저 질환들 같은 것도 모두 잘못된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탈모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염색과 파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머리카락의 좀 단백질이잖아요. 머리카락의 구조 같은 걸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자주 예를 들어 한 달에 막 한두 번씩 파마, 염색, 탈색을 하신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탈모도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한 3개월에 한 번 뭐 염색 파마 한다. 이 정도 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지만 저도 염색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하는데 실제 이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두피에 자극이 있는 분들은 2달에 한 번 정도 새치 염색하시는 거는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탈모 영양제 과하지 않게 적절히 복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탈모에 효과를 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탈모 영양제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이제 뭐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비타민 B군들에 속하는 많은 영양제들이에요. 파토테산, 뭐 비오틴 이런 것들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용량을 드셔야 돼요. 또 너무 과해도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군, 철분 성분, 아연 이런 것들 역시나 여성 탈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 보충해 주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사실은 하루에 한 번 감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보통 저는 이제 저녁에 감으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막 노폐물 막 쌓이고 밖에서 일하시면 이제 그렇잖아요.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아침보다는 그냥 저녁에 한 번 감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감으시는 분들이 저녁에 한 번 더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그 머리 감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먼지가 많은 날은 2번 감아도 괜찮다. 하루 한 번 감아도 괜찮다. 또 너무 건조한 분들은 뭐 이틀에 한 번 감아도 괜찮다. 횟수에 너무 그렇게 제한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머리 감으실 때 우리가 꼭 샴푸 말고요. 우리 비누 같은 거, 우리 요새 이제 샴푸바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분이 들어간 그런 샴푸바, 비누 같은 걸로 세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머릿결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 머리 끝에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뭐 좋은 컨디셔너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헤어 에센스나 뭐 헤어 오일 제품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모발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사실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에.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머리가 얇아지는 많은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사실은 남성형 탈모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유전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탈모약 복용 같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의학적 도움을 좀 받으셔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형 다 없는데? 근데 잘 보니까 나는 막 M자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유전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전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먼 친척 있죠. 6촌에 8촌까지. 사실은 거기에 유전자가 있으면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보면은 이게 유전성 탈모인지 알거든요. 초기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남성분들 특히나 유전성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런 걸로 너무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탈모를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제품 홍보를 하고 이것만 쓰면은 우리가 탈모가 극복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탈모가 좀 의심스럽거나 좀 걱정이시라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돼요. 가끔 이제 병원 가면은 막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아니면 뭐 굉장히 막 아픈 뭐 시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병원에 오시면, 특히나 초기에 병원에 오시면 정말 간단하게 뭐 한 달에 2, 3만 원 정도의 비용,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탈모를 막을 수 있거든요.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발에 굉장히 약해지세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머리 쪽으로 가는 영양분이 빠지기 때문에 휴지기 탈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 이제 스트레스죠, 사실은.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듯이 탈모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구정에서 탈모랑 모발 이식 병원 하는 모힐의원 홍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모 환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이제 고도로 이제 발전되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탈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식습관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장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탈모를 느끼는, 탈모를 신경 쓰는 인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뭐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전에 숨어있던 환자들, 탈모 쪽에 관심 없던 환자들이 자꾸 수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까지 찾아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얼마큼 늘었는지 통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훨씬 늘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탈모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탈모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보통 당겨보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급성 휴지기 탈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몇 가닥씩 이렇게 당겨보면 빠지거든요. 15가닥 정도 당겼을 때 한 대여섯 가닥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탈모라고 보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이 알려진 대로 하루에 뭐 100개 이상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탈모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탈모는 보통 급성 휴지기 탈모를 얘기해요. 유전이 있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 이렇게 당긴다고 몇 가닥씩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탈모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집에서 면밀히 관찰하시는 거예요. 요새 휴대폰 같은 거 잘 있잖아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같은데 한 몇 개월 간격으로 찍어보세요. 이렇게 조명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분명히 그 사진상에서 좀 허옇게 보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머리 감기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 감기 하나만으로 우리가 탈모를 완벽히 막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탈모가 심한 분들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데 건성 샴푸를 사용한다던가 이러면 좋진 않겠죠. 본인한테 맞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감을 때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잘 헹구는 것이 중요해요. 화장은 뭐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샴푸 거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카락보다는 두피예요. 우리 나무를 봤을 때 나무 그런 가지들을 닦아내는 것보다 나무가 서 있는 이 땅을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그냥 두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 지문 같은 걸로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마사지하면서 감는 것이 중요해요. 두피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죠. 손톱이나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두피가 상처가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2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탈모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피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손가락 이렇게 지문 같은 걸로 문질문질 샴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깨끗이 헹구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남자분들은 우리 샴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런데 세수하면서 샴푸하고 몸 닦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2, 3분 걸리나요? 근데 사실은 머리에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적어도 한 5분 정도 깨끗하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몇 번 감는 횟수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요새 미세먼지 같은 거 많은 날 있잖아요. 황사, 미세먼지, 봄철에 이런 거 많은 날들은 하루에 2~3번 감아도 괜찮으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가 쩍쩍 갈라지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특히나 가을, 겨울철에 너무 건조한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탈모를 부르는 습관, 이거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탈모약 먹으면 되겠지, 좋은 음식 먹으면 되겠지, 이런 것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나무가 서 있는 땅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탈모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최고의 샴푸.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자칫 상품명들이 광고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탈모 샴푸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써봤는데 성분들이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본인에 맞는다는 거는 우리가 막상 써봤을 때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샴푸는 썼더니 머리가 너무 건조해지고 뻣뻣해지던데, 아니면 어떤 샴푸 썼더니 두피가 너무 화하던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샴푸는 썼더니 두피에 뾰루지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인한테 안 맞는 샴푸를 피하시고 조금 더 정직하고 건강한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카페인 들어간 성분 샴푸들이 있어요. 우리가 카페인 들어간 샴푸들이 세포를 자극하고 모낭을 보호하고 모낭 혈류를 또 증가시키고 이러한 논문 데이터들도 좀 있거든요. 이걸 쓰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한테 맞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샴푸가 되겠죠. 급성 휴지기 탈모라는 거는 사실 일종의 털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들, 우리 강아지들, 고양이들, 우리 요새 많이 키우시는데 털갈이 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들은 어떤 시기가 있죠. 걔네들은 일률적으로 털들이 막 같이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제 그런 시기가 와요. 물론 모든 머리에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군데군데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휴지기 탈모는 이제 산후 탈모 이런 것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출산하고 나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 호르몬 관계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해서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휴지기 탈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찾아서 잘 개선하면 또 같이 회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모를 앞당기는 잘못된 습관 첫 번째는 바로 흡연이에요. 전자담배 포함해서 흡연은 다른 모든 건강에도 안 좋지만 탈모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우리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바로 막 담배 막 뻑뻑 피고 이러면은 우리 생착률이라 그러죠. 심은 모발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 막 거의 10%까지도 막 차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흡연은 탈모에 좋지 않습니다. 금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발에 굉장히 약해지세요. 특히나 여성분들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다이어트 여러 가지 식품도 있고 다이어트를 주로 하는 병원들도 많아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몸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머리 쪽으로 가는 영양분이 빠지기 때문에 휴지기 탈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과 아주 심한 다이어트,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 이제 스트레스죠, 사실은.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의사들이 하는 뻔한 얘기 중 하나잖아요, 스트레스. 저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듯이 탈모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꾸 생활 그런 스트레스를 좀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좀 놓고 마음을 좀 편하게 생활하시고, 이거 어렵지만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머리 숙여서 감거나 서서 감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서서 감으면 오히려 얼굴이나 이런 데 자꾸 샴푸액이 흘러서 피부 트러블이 반대로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숙여서 감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탈모에도 그냥 단순한 휴지기 탈모냐, 다이어트에 의한 휴지기 탈모냐, 아니면 산후 탈모냐, 아니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원형 탈모라는 질병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남성분들이 고민 중인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냐, 이런 것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사실은 남성형 탈모들이 되게 많죠. 이런 부분들은 탈모약이나 아니면 우리 수술적 치료로 어떤 접근 방식을 그쪽으로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드로겐성 탈모죠. 남성 유전성 탈모. 보통 M자라고 하죠. M자가 파고들고 정수리가 점점 비어있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모발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한 뒷머리, 건강한 후두부 머리를 앞쪽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앞에 라인이 없으면 외관상 조금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뒷머리를 조금 자리 배치시킨다. 그것이 바로 모발이식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이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모 치료의 이제 끝판왕 같은 거죠. 필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식은 여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형 수술에 통틀어서 만족도는 거의 탑급의 수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모발이식을 조금 피해야 되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탈모 종류를 잠깐 짚어보면요,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 많은 남성분들은 바로 유전성 탈모, M자형 탈모죠. 이거는 어떤 유전적인 가족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모양은 누구나 이제 알듯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M자가 빠지고 정수리가 얇아지고 아니면 전두부가 진행되는 이런 유전성인 탈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각종 원인들에 의해서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원인에 맞게 치료가 하면 되겠고요. 원형 탈모는 일종의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인데 내 몸의 이런 면역 세포들이 적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낭세포가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빠지겠죠. 원인은 사실은 100% 알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 있는 분들은 보통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거나 이런 분들이 한 3개월 안에 원형 탈모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스트레스 관계된 원형 탈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지기 탈모에서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에 쓰이는 탈모약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질환적으로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시면 간단한 주사 치료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모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에 맞게 치료 방침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유전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많거든요. 대를 건너서 나온다.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탈모면 아버지 괜찮고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탈모가 목의 유전이다. 어머니 쪽에서만 뭔가 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유전적으로 알려진 모든 속설은 거의 대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대를 건너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다 틀렸고 모계 쪽에서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연구는 있었어요. 모계 쪽에서 받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수리 쪽의 탈모에 조금 더 영향을 준다더라 이런 논문도 있긴 있었지만 어떤 특정 유전자 부모 세대의 특정 어떤 것들이 발현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유전적 속설은 크게 믿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형제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 안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이 좋으면 탈모 유전자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은 어떤 특정 부위가 많이 빠진 분들은 수술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추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 우리 M자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M자 빠지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M자가 조금 심해지면서 우리가 전두부라고 하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헤어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냐면 옆머리를 기르시거든요. 옆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스타일을 하시죠. 윗머리를 당기는 스타일도 하시고. 그래서 주변 머리를 갖고 이렇게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이렇게 하시는데 특정 부위가 많이 빠진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반대로 모발 이식을 조금 피해야 되는 분들은 전체적인 탈모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성형 탈모라고 부르는데 남성형 탈모랑 다르게 모발 자체가 이 앞부분부터 뒤에 정수리 후두부까지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뒷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발 이식을 할 때. 왜냐하면 재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한 뒷머리가 없으면 그걸 많이 옮겨 심는다고 해도 다 빠질 수도 있어요.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탈모가 오는 분들은 후두부 모발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모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탈모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약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이 있어요. 요새 많이 하는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또 우리 메조테라피, 사이토카인, 보톡스 치료도 있고요. 냉각 치료도 있고 두피에 레이저도 있고 그래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탈모 치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나무가 있으면은 우리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갉아먹는 애들이 벌레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탈모 쪽에서는 DHT예요. 그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 벌레들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남성형 탈모에 있어서 탈모약이에요. 살충제 같은 개념이죠. 살충제 같은 것을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벌레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올바른 샴푸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비료 같은 것도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모발에 주는 영양제, 각종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비료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수한 레이저 같은 것들, 나무를 자라려면 막 햇볕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레이저들 이런 것들 역시나 치료의 개념으로 봐서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치료의 일종입니다. 모발 이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모 치료의 이제 끝판왕 같은 거죠. 필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탈모 치료로 영양제도 먹어보고 탈모약도 먹어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모두 발라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필살기가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후두부 모발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모발을 우리가 탈모가 일어난 우리가 보통 앞부위 내가 신경 쓰이는 부위로 옮겨 심는 수술이죠. 그래서 모발 이식은 일단은 머리카락을 재배치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제 가장 흔히 하는 오해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는 굉장히 아프다. 두 번째는 굉장히 비싸다. 굉장히 고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서 뭔가를 한다니까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두개골이 보이는 수술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고 비싸고 위험하다.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오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안 아프고 비싸다는 거는 조금 주관적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싸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여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모든 성형 수술에 통틀어서 만족도는 거의 탑급의 수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압구정에서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이제 탈모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 오시면 대부분 이제 1년 경과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1년 경과 보시면 스타일링이 완전히 달라지셔갖고 머리 맨날 이렇게 내리고 다니셨던 분들이 막 이마를 확 내놓고 막 포마드 머리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막 모자 벗고 그래서 막 여름에 물놀이 가거나 달리기 하거나 바람 불거나 이럴 때 너무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달라지는 수술이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보통 이제 머리를 심고 나면요, 우리가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1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꾸준히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언제 그래도 도대체 변화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최소한 3, 4개월이에요.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머리카락이 한번 빠지고 뿌리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 시기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어떤 걸 해놔도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정도까지는 이 암흑기인 시간에는 머리가 자라지 않고요. 3개월 이후부터 머리가 조금씩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우리가 왜 1년까지 보냐 하면 머리카락이 3개월에 동시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발을 쫙 한 다음에 그럼 동시에 자라잖아요. 그게 아니고 3개월부터 예를 들어 10개 중에서 한두 개가 올라오고 4개월에 또 한두 개 올라오고 올라온 게 점점 두꺼워지고 길이 성장도 하지만 굵기 성장도 같이 하거든요. 또 순차적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설명드리는 거는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심은 거 전체 밸런스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50%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4개월 정도 되면 한 50%,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되면 뭐 한 7, 80%, 그리고 1년까지. 그래서 1년까지의 긴 시간을 거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 예비 신랑 신부 분들이 있잖아요. 촬영을 앞둔 도대체 수술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보통 저는 한 최소 4개월 정도 전에 수술을 하라고 권해드려요. 4개월 정도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는 머리가 뭔가 자라 있거든요. 생각보다 보기 괜찮아요. 그 시기만 하여튼 지나면 괜찮습니다. 4개월 정도만 지나면. 자, 우리가 효과를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뭐 가발처럼 이렇게 많은 머리를 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발을 예를 들어 보면 10,000개, 20,000개 정도의 머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우리가 모발이식으로 할 수 있는 모발은 대략 3,000개에서 한 번에 5, 6,000개 정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발 같은 볼륨감을 주긴 어렵다 하지만 외관상 보이는 느낌은 적어도 정말 10살 이상 젊어지는 효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M자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빽빽하게 심거든요. 왜냐면 주변 머리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0점에서 한 90점 정도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우리 빵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1년 지나고 90점이 되면 만족을 하시겠죠? 그 정도의 만족감이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은 뭐 여기까지 다 진행됐는데 이거를 90점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 한 0점에서 한 70점 정도. 70점도 굉장히 훌륭해요. 없는 분들한테는 머리가 이 라인 앞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을 물어보시면은 만족감은 굉장히 높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뭐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40대 분들, 특히나 40대 분들 뒷머리 건강한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0대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가 60대 이런 형님들 충분히 수술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도 용기를 갖고 수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또 머리카락이 생기면은 단순히 머리카락으로 그치지가 않고 우리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된다든가 본인의 자신감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1년 지나고 오시는 분들 표정이 달라요. 객관적인 걸로 뭐 90점, 뭐 70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도 사실 다 심리적으로는 뭐 거의 100점이에요. 이런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발이식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크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모발을 일때 채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소위 절개 방법, 스트립 방식이라고 하는 절개 방법이고, 대략 한 1.5cm 정도 폭에 한 20cm 정도 이렇게 띄는 거죠. 그 두피랑 그 밑에 있는 살짝 지방층 정도까지만 살짝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이 비겠죠, 두피에서. 그럼 여기를 딱 꼬매서 이렇게 오므려 주는 거. 그래서 건강한 목판을 딱 띄어내는 절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요즘 더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는 바로 비절개 방식. 정식 멍치는 사실 펀치식이에요. 보통 0.9에서 1mm 정도 되는 이런 드릴 같은 걸로 머리카락 모낭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 우리가 뿌리까지 한 번에 뽑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이렇게 뜯어내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한 번에 이런 1mm 정도의 펀치로 뽑아내는 거죠. 하나씩. 남자분들 보통 M자 이렇게 하면 3,000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 뿌리 안에는 보통 머리카락이 보통 2-3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300개에서 1,500개 정도 모낭을 하나씩 뿌리째 뽑아서 옮겨 심는 거를 비절개 방식, 다른 말로 펀치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취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장단점 너무 많지만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절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칼로 이렇게 톡 띄어내면 돼요. 그럼 굉장히 시술 시간이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삭발을 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조금 저렴해요. 왜냐하면 수술 시간이 채취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끝나거든요. 대신에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얇은 선이 하나 남아요. 굉장히 열심히 꼬매도 흉터는 아주 살짝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흉터가 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3일 정도는 뒤에가 조금 아파요. 아무래도 칼을 댔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픈 거 잘 참는 분들, 그리고 빠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절개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비절개 방식은 이제 하나씩 뽑잖아요. 보통 3,000모 기준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개식에 비해서는 비용이 한 30% 정도 비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대신 안 아파요. 마취가 깨도 비절개 방식은 훨씬 덜 아파요. 물론 이제 바늘로 뚫었으니까 따끔따끔한 정도의 통증은 있지만 절개 방식에 비해서는 통증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통 비절개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대신 단점은 또 머리를 좀 뒤에를 좀 짧게 이렇게 좀 밀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삭발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시술하고 나서 여기다 이제 부분 가발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뒷머리를 우리 해병대 군인 분들처럼 이렇게 촥 민 다음에 그렇게 하나씩 뽑는 게 바로 비절개 방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남자 여자 사실 좀 다른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비절개를 조금 더 저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절개를 못하는 분도 있고 비절개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후두부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모발 이식이라는 것이 1차 수술에서 잘못돼서 2차, 3차 이런 재수술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이 재수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환자한테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것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후두부 모발, 재료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수술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후두부 재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까워요. 뒷머리 뽑아서 앞에다 심으면 뭐 뒷머리 계속 자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뒷머리를 뽑을 때 우리가 뿌리까지 같이 뽑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뽑은 데서는 머리가 자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뽑은 거는 없어진다. 그 머리를 옮겨 심었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냥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잘 뽑고 또 잘 심어서 생착률을 높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작년 정도 수술하셨던 분 같은데 4차 수술인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4차 수술을 하셨는데 앞에는 다 안 나고 뒤에 재료는 다 썼고, 이분이 정말 병원 다른 데만 이제 상담 다니면서 수술 안 된다 이렇게 하다 결국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이제 수술을 잘못해 놓으면 뒷머리 재료로 모낭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1차 수술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병원에서 잘 선택해서 잘 치료받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수술이라는 것이 오래된 경험, 숙련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단순해 보이는 모발 이식 수술이지만 하루아침에 이거를 익힐 수는 없거든요. 이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숙련된 의사한테 시술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고 마케팅, 광고를 잘하는 의사가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잘 분간해서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지금 한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술 경험이 한 5년 정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시지 않을까. 물론 오래 했다고 꼭 다 잘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사람이 경험이란 게 무시 못하거든요. 경험이 이렇게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정말 수천 건의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각각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너무 상업적인 것들 아니면 너무 외관이나 인테리어만 보시고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받는 분들, 특히나 이제 남성형 탈모로 모발 이식을 받는 분들은 탈모약이 엄청 중요해요. 아니 나 그냥 약 먹기 싫어서 수술할래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탈모약과 수술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술은 없는 곳 아니면 이미 빠진 곳 거기다가 새로운 걸 심는 과정이고요. 탈모약은 기존 머리카락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자 아무리 심어놔도 그 뒤로 막 다 머리가 빠져버리면 요 더듬이처럼 나겠죠.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발 이식의 오해 이러면서 여기 심은 것만 이렇게 막 더듬이처럼 남고 여기 다 빠지는 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탈모약을 안 먹으면. 진행이 빠른 탈모에 있어서 탈모약 안 먹으면 그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던 안 받던 탈모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수술 받은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우리가 유명한 뭐 앨런 머스크나 뭐 트럼프 이런 분들도 다 모발 이식을 한 걸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비포 애프터 어떠세요? 되게 많이 달라지죠. 인상도 달라지고 맡은 역할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발 이식은 하고 나서의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달라지는 좋은 시술인데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바로 자연스러움이죠. 모발 이식을 할 때 뒷머리를 앞에서 옮겨 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러움, 전체적인 밸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환자들한테 그래요. 수술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수술했다 이렇게 티나는 헤어라인 그런 모습을 원하시냐? 열이면 열, 나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티 안 나게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모발의 굵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밀도, 모발의 각도, 방향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심어야 그냥 원래 헤어라인처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심지 않은 그냥 원래 내 이마 헤어라인 같은 라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모발 이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0년 동안 이제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에 좋은 음식들, 탈모에 좋은 영양제들, 뭐 샴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마무리로 필살기라고 설명드린 모발 이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이 모발 이식이라는 많은 주제를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라. 그게 가장 탈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뭐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답글도 달아 놓을게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병원 내원하셔서 저 찾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희류연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